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직권 등기 아주 중요하고요. 여기 이제 한번 봐볼래요? 자, 저랑 마음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봅시다.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뭐예요? 가구. 요거는 뭐예요? 얼구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가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각각을 뭐라고 배웠죠? 등기기록. 요 전체를 합치면 등기부, 그렇죠. 표제부는 며칠의 등기를 강제해? 1개월. 요걸 해오라는 거예요. 1개월. 가구는 며칠이? 60일. 자, 요거 가구 얼굴은 명의신탁에서 몇 년이죠? 3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는 A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한번 자기가 사용해 먹냐 봅시다. A가 집이 있어요.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권리의 사실. 그럼 멸실 등기는 몇 개월? 1개월. 이유는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죠.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모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은 두 자로 건치면 뭐죠? 권리죠. 그럼 권리라는 것은 탈세, 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특별조치법의 며칠? 60일.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54페이지. A적으로 등기를 강제 찾았어요? 예. 등기를 강제해서 대장과 일치 목적으로서 등기법 강제. 그러면 이제 봐봐요. 몇 개월? 1개월. 그럼 54페이지 맨 밑에 1개월이라고 딱 생각 괜찮아요. 1개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1개월이라고 외웠으면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자,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외워놓고도 써먹지를 못한 거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써먹을 준비를 하면서 숙제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저한테 봐봐요. 저한테 왜 1개월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표제부는 몇 개월이에요? 1개월. 왜 1개월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그래.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렇게는 질문을 요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 봐봐요. 표제부는 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이유는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개월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1개월 자체는.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이해를 해놨으니까 지번 변경, 권리의 사실. 그럼 지번 변경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이렇게 써먹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막 울어대는데 어때요? 속으로는 뭐예요? 애처롭기도 하고, 속으로는 애처롭기도 하고, 과거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진짜 뭐예요? 편안함에 뭐예요? 남편이 공부하라고 돈까지 대주면 뭐예요? 잠깐, 저 부인이 돈 대주면서 공부하겠다. 그렇죠? 왼수들이지, 왼수들. 그렇죠? 여기 봐봐요. 처하고 자식, 왼수예요, 왼수. 그렇죠? 왼수예요. 자, 고시를 포기한 게 결혼하고 포기했거든. 결혼 바로 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계속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자 보면 뭐예요? 왼수, 왼수들. 그렇죠? 그럼 또 왼수면서도 또 한편으로 에너자이어제가 되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그렇죠? 저하고 자기 또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거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give and take라는 거. 그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옛날에 애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8년 애인이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주기만 하니까 어때요?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주기만 받기도 했어야 돼. 그래서 give and take가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란에서 이혼 사유가 나왔죠. 어때요? 남편이 너무 잘하니까 너는 설거지도 하지 말고 물도 대지 말고 내가 음식 잘 할 테니까. 여자가 법원에다 이혼 신청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게 이유예요. 호강에 겨운 거죠. 그렇죠. 겨운 거죠. 자, 그러면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몇 개월이죠? 1개월. 그러면 여기에 나와요. 요거. 어디에서? 특별조치법.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러면 거기 55페이지. 거기 봐봐요.
자, 가로 2번에 관련돼서 가로 2번을 별표 딱 하나 놓고 투기 탈세 방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강제 찾았어요? 그러면 우측으로 가서 가로 2번 앞에다 써봐요. 자, 특별조치법 몇 자예요? 5자. 그럼 주요 글자도 5개를 써봐요. 5개. 가로 2번 옆에. 그러면 가로 2번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가로 2번 앞에다가 요 가로 2번 앞에다 첫 번째. 자,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나 딱 써놔요. 자, 중간 생략 등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특별조치법에 나와요. 그럼 왜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나오느냐? 그걸 이해를 하셔야죠. 자, 그러니까 A가 B한테 집을 팔아서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몇 조? 186조. 근데 봐봐요. 근데 A가 집을 B한테 팔았고, B가 팔았고, C한테 팔았어요. 원래는 등기를 이렇게 가야죠. 근데 얘가 직접 다이렉트로 등기를 해달라는 게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읽어봐요. 특별조치법.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요. A배. 특별조치법은 A라는 거예요. 논리가 맞지 않은. 그러면 특별규정 그러면 A라는 겁니다. 민사특별법 그러면 A라는 거야. 누굴 보기 위해서? 임차인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면 A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A배 이 말은. A와 이 소리잖아. 그렇죠? 이렇게 진짜 많아요. 진짜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별조치법이 주요 글자는 그러면 특별조치법이니까 주요 글자가 5개 있으니까. 자, 중간 생략 등기. 두 번째. 모두 생략 등기. 자, 우리나라는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죠. 근데 등기만 갖추면 되지. 뭐 또 검인까지 받으라고 그래. 그러면 검인까지 갖추라. 그러면 뭐예요? A야 원칙이야. A 왜? 그러면 검인계약서가 바로 특별조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검인계약서에. 그러면 이제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검인계약서는 어디에 있다? 특별조치법에서. 자, 갖고 무슨 건? 소유권. 이걸 최초로 개설하는 게 뭘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제 강제하게 된다고. 며칠? 60일. 그럼 요거 하면 뭐예요? 이전 등기가 있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특별조치법의 주요 글자는 요거 5개를 딱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야. 5개.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다 배웠으니까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소유권은 갖고 열 거예요. 갖고는 거 며칠? 60일. 요거 소유권은 갖고 열 거예요. 갖고 며칠? 60일. 보존은 뭐예요? 처음 하는 등기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며칠? 60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봐봐요. 자, A가 이제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A가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건물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건물의 신축 무슨 취득? 원시취득.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그럼 왜 보면 원시취득이니까 얘네들은 신청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로소 뭐예요? A가 B한테 팔았을 때 신청을 강제한다라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면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근데 팔 당시에 건물이 완성됐어, 안 됐어? 그럼 건물이 완성돼야 돼, 안 돼? 그럼 건물을 완성시키고 얘한테 팔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네가 등기하고 B한테 이전 등기해 주라는 거야. 자, 그러면 보존 등기 가능한 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게 대장 등재일이잖아. 대장 등기. 그러면 여기는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네가 등기하고 B한테 처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읽을 때 보면 건물의 신축과 관련돼서 건물이 완성됐느냐,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느냐, 완성됐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이제 감이 생겼네요. 봐봐요. 매매가 뭐예요? 등기 원인이잖아. 등기 원인. 매매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매매의 등기 목적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이죠. 며칠? 60일. 자, 그러면 정유 한번 볼까요? 정유 계약이죠. 정유도 등기 원인이죠. 소유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러면 등기 목적은 동일하네요. 근데 읽어볼래 이제? 또 매매라고 그런다. 쌍무계약이라니까. 이거는 무슨 계약? 편무계약. 쌍무계약은 동시행관계가 있어야죠.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 이건 동시행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뭐예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 뭘까요? 그게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 준비됐네요, 이제. 그러면 가서 저희가 딱딱 줄만 쳐놓으면 되겠네요. 자, 1번하고 2번이 자주 출제되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랑 건물 준공 후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그럼 어디로 가서 계약 체결일 60일.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 후 대장에 등재된 경우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럼 대장 등재일로부터 며칠? 60일. 즉 보존 등기 가능일로부터 며칠이다? 60일. 여러분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쌍무계약 찾았어요? 예, 쌍무계약 매매죠.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 그 밑에다 잔금 지급일이라고 써요. 자, 편무계약은 그 앞에 예를 들어서 정여라고 써요. 그럼 편무계약이죠. 그럼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요 두 개가 자주 출제되니까 요거는 지문은 딱 정리해놓고 가로 3번은 명의신탁은 요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재적 의의만 요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몇 년이죠? 3년이죠. 3년. 그러면 3년을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3년 동그라미 쳐놓고 그걸 의미만 잡아놔요. 뭐라고 써놨죠? 장기 미등기자. 그러면 장기 미등기자는 뭘로 처벌받는다? 명의 신탁으로 받는. 몇 년? 3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봐봐요. 3년 에워놓고 3년의 의미를 몰라서 틀린 게 많다라는 겁니다. 자,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이번에 모 국회의원이 봐봐요. 애가 집을 뼈한테 팔아서 이 사람 매도인 몇인? 매도인. 이 사람 등기해가야 돼, 안 해가요? 그럼 얘가 등기를 방치한 거야. 몇 년 동안? 3년 동안 얘한테 맡겨놓은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3년 동안 그러면 B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A한테 명의를 맡겨놓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기 미등기자는 뭘로 처벌받는다? 3년 명의 신탁으로 처벌받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3년 지나면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죠. 그러면 짜증나니까 뭐예요? 기타 재산세 공과금 누가 내? A가 내죠. 그럼 등기 좀 해가라고 그러잖아. 등기 좀 받아가 임마. 그러면 등기 인수 청구권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나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는 요 정도는 이제 잡아야 돼요. 봐봐요. 표제 몇 개월? 6개월. 갖고는 60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왜? 걸리니까 탈세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조치법은 주요 걸자가 5개, 중간 모두 거민,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요거까지 외워주면 좋겠는데 본인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원칙이 당사자 신청이냐 A대우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서 봐봐요? 여기는 몇 개월? 1개월, 60일 깎아올고 명의 신탁. 그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등기는 깊이는 안 나와. 아까 직권 등기는 깊이가 있지만은 나머지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놔도 돼요. 그러니까 틀을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3번을 가보죠. 3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 원칙. 그러면 제3자에 의한 신청 A라고 딱 써놓고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 A에서 나와. 그래서 작년에 뭐예요? A에서 2개 지문이 나와서 하나는 지문으로 빠져나갔고 하나는 정답이 될 거예요. 그럼 제3자에 의한 신청 그러면 공부가 된 사람은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3개가 벌써 딱 정리가 돼 있거든. 제3자에 의한 신청 바로 제목 옆에 포괄승계인이라고 써요. 자, 포괄승계인은 이제 작년에 개념으로서 출제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위 신청이 있고요. 대위 신청.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청.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쉬운 문제인지 봐봐요. 다음 중 우리나라 등기 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2번에 우리나라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게 작년에 2.5점짜리거든. 자,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공통점은 뭘까? 읽어봐요. 제3자잖아. 제3자. 이제 쓸 필요 없이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만 좀 외워두라는 거예요. 봐봐요. 자,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냐 A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돼 있다. 제3자는 포괄승계인. 그 다음에 대의 신청, 대리인 신청. 그리고 나머지는 이해하고. 자, 이제 나머지는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울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애울까하고 이해하고 정확하게 구분해 놓는다고. 그러면 이제 포괄승계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이제 쓸 필요 없이 요게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 요거는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하죠? 상속 등기하네. 이게 상속 등기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요 뭐예요?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이잖아. 매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수인한테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줬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매도인. 작년인가요? 작년에 요맘때 11월 달에 누가요? 연변 아줌마가, 연변 말투가 그래요. 매도인이 뭡니까? 알고 봤더니 연변분이에요. 연변분. 그 말투가 연변이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연변이에요. 합격을 했어. 그 매도인이 먼 사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죽어도 악착같이 한다. 딴다는 뭐예요? 죽기 각오로 한 거거든. 그래서 좀 잘해요. 잘해. 블로그를 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죽기 살기를 하니까 뭐예요? 사무실 차려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여기 사업에서 사자가 뭐라 그랬어요? 죽기 살기로 하면 돼요. 죽기 살기로 하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를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잔금도 못 치러졌죠. 근데 A가 돌아가셔서 자식이 있어 없어? 있어. 자식이 뭔데요? 상속인 등기잖아. 그렇죠. 이게 상속. 그럼 여기에서 당사자는 누굴까요? A하고 B죠. 그럼 상속인은 뭐죠? 제3자잖아. 제3자래. 이게 바로 제3자에 의한 신청이야. 그럼 봐봐.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 비교해 볼까요? 요거는 그러면 등기 원인은 상속. 요거는 자, 상속인 등기는 매매. 아버지가 매매하다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등기 원인은 상속. 요거는 매매. 법률행위가 되겠죠. 요거는 단독. 요거는 공동신청. 얘하고 공동신청. 자, 원래는 그럼 봐봐요. 원래는 등기를 어떻게 갖춰야 돼요? 우리 186조에 한다면 등기를 어디 와야 돼요? 여기 왔다가 여기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A-가 다이렉트로 등기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일종의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잖아.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논리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러니까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 상속인 등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봐봐요. 그러면 항상 이야기할 때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죠. 이거는 단독, 공동. 이거는 공동. 등기 원인은 상속, 여기는 매매, 즉 법률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또 하나 제도적 의의를 봅시다. 자, 등기부상은 누구로 돼 있어요? A. 등기 신청은 A-일체, 불일체. 원래는 각하해야 되나? 각하자는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게 무슨 승계? 포괄 승계인 등기. 즉, 상속인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 등기가 작년에 이제 개념으로 출제가 된 거야. 개념.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자, 포괄 승계인이란 등기. 그래서 포괄 승계인에서 인 동그라미 있잖아요. 인.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인공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제 인공, 공동신청으로 이제 연결되고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볼까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객기를 하기 전에 사망 경우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한 거기 봐봐요.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거치고 이러면 틀려요.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피상속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걸 뭐라 그래요? 포괄 승계인 등기. 작년에 그 개념 정도가 하나 출제됐고요. 여기에서 제도적 의의는 특히 조심할 거는 거기 기타로 가봐요. 기타의 3번을 봐봐요. 3번. 신청서에 기록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 각하해야 되나? 원래는 각하해야 되나? 거기에다 꼬리표를 하나 붙여요. 자, 꼬리표를 붙여서 29조 7호라고 써요. 7호. 29조 7호. 7호가 뭐예요? 7호가 이거예요. 등기부상 의무자와 신청서상이 불일치하면 원래는 각하해야 되나? 29조 7호 단서에 뭐라고 써놨느냐? 상속인 등기는 제외라고 써놨다고. 그게 대표적인 포괄 승계인 등기거든. 그러면 자기가
포괄승계인 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의 부분의 2번은 반드시 잡아야 되고, 그러면 공동이야 단독이야? 공동. 그러면 등기부상 의무자와 신청상의 의무자가 불일치하지 않더라도 각하하지 않은 A 조건이 하나가 있다. 뭐세요? 상속인 등기.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장관 마음이 급해 안 급해? 급해. 맨날 그래서 실수하고 오거든. 자 봐봐요. 자,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야. 요 인이 들어갔어요. 항상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인지를 하고 계시라고요. 일단 오늘 그러면 문제 풀기 전까지는 7월 둘째 주, 이제 7월 6일부터 이제 또 개강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 대통령이 뭐예요? 모 대통령이 헷갈리니까 뭐라고 적어요? 상속 등기, 상속인 등기, 상속인 등기를 뭘로 건져? 포괄승계인 등기라고 바꿔라. 그래서 바꿔진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상속인 등기와 포괄승계인 등기랑 같은 말이야. 그러면 포괄승계는 뭐에 의한 신청이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다.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럼 56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56페이지 가니까 거기 이제 비교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돼요. 아까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로 2번에 무슨 신청이 있어요? 대의신청. 대의신청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채권자 대의신청. 그럼 채권자 대의신청 바로 앞에다가 다시 한번 써봐요. 이렇게. 자, 자꾸 까먹는 사람은 개념 잡아요, 개념. 봐봐요, 이렇게 잘라서 줄 쳐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채권자. 그러면 봐봐요, 신청은 누가 있어요? 채권자. 그럼 대의라는 것은 채권자가 제3자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제3자. 그러면 틀을 딱 잡아요. 그러면 등기 신청은 누가 했죠? 등기 신청은 채권자가 있죠. 등기 실행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채무자, 그죠? 채무자예요. 그럼 요 틀이야. 채권자 대의 신청은 요 틀을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이제 이해를 하셔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채권자 대의 신청은 누가 한다? 채권자.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주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채권자 대의 신청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틀을 붙여보자고. 살을 붙여 나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거 봐요. 뭐라고 써놨죠? 채권자. 요 사람 뭐예요? 채무자예요. 몇 억을 꺼줬어요? 1억. 1억을 꺼줬어요. 자, 채무자의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에요? 돈과 갈 때는 그것도 아쉬운 소리 하죠. 돈 좀 꺼달라, 돈 안 꺼요. 돈 안 꺼주면 인간성이 뭐가 어떻고, 그죠? 자, 기한이 됐어요. 전화를 해요. 여자 목소리만 나요. 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그렇죠? 공통점이야. 그렇잖아요. 공통점. 그러면 채무채권자 열 받아요? 안 받아요? 하죠. 그럼 뒷조사 해봐야 돼요. 해봐야죠. 근데 시 앞에 있네요. 시 앞에 요 시가 집안채가 있는데 여기에 얘가 이전 등기할 권리가 있는데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사람의 관계, 이 사람을 한번 밝혀볼까요? 요 사람은 채권자, 요 사람은 채무자. 이 사람과 관련돼서는 제3채무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뭐예요? 요 사람은 등기,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요 사람은 의무자. 그러면 여기에서 당사자는 누굴까요? B하고 C죠. 채권자는 읽어봐요. 제3자가 되는 거죠. 제3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요 채무자는 그러면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가로 열고 여기서 나와요. 자, 등기 권리자. 요걸 권리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 등기 권리자.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여야 돼.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여야 돼. 그러면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그렇죠. 이익이라고 써요.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채무자가 이익, 불이익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불이익은 안 돼요. 이익을 받든지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만 행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요거 봐봐요. 그러면 요 사이가 무슨 신청일까요? 이게 공동신청이겠죠. 요게 공동신청이면 채권자 대신청도 공동신청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딴 애를 한번 들어볼까요? A가 B한테 1억에 돈을 꺼줬어. 돈을 갚아라 그랬더니 또 전화기가 꺼져 있네. 뒷조사해 봤더니 B가 건물을 하나 신청해 놨어. 읽어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단독, 공동. 단독. 그럼 채권자 대신청, 공동신청에서만 발생한다. 그때 X, 단독, 공동 다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시켜 봅시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은 누구? 채권자가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조그맣게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 자, 그러면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채권자 대신청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그렇죠. 자,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 이게 바로 채권자 대신청이야. 그러면 이제 채권자 대신청과 관련돼서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채권자 대신청이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제도적 의의를 이제 이해를 하셔요. 자, 등기 신청인은 누구죠? 등기 신청은 채권자잖아. 등기 실행은 누구로?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채권자죠. 등기 명의는 누구다? 채무자. 일체, 불일체. 불일체입니다. 이게 제도적 의의. 그러면 이걸 활용해 먹어볼까요? 그러면 이걸 봐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봐요. 채권자 대의신청에서 자,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다. OX. X죠. 이유는? 봐봐요. 자, 채권자는 뭐예요? 등기 신청인에 불과해요. 등기 명의는 누구다? 채무자. 그러면 이걸 못 푼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채권자 대의신청의 개념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 나올만 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개념을 활용해 먹어야 돼요. 지금 등기 명의는 누구예요? 채무자죠. 그러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거지.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그러면 자기가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기가 본인이 이제 공시법 강사다. 그러면 이걸 강의할 때 그럼 뭐라고 해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채권자 대신청 개념부터 똑바로 잡으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신청과 명인이 일체, 불일체. 그럼 자가 영수증, 진짜 영수증. 자가 영수증. 짝퉁을 만들. 그게 바로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 이익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아서 이익. 그러면 여기는 읽어봐요. 이 사람은 실체법상이 아니라 절차법상 권리자. 얘는 실체법상 권리자. 등기됨으로써 이익을 받게 되죠. 일체, 불일체. 그럼 문제 나가요. 다음 중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권리자가 불일치하고 있는 걸 골라라. 뭐예요? 채권자 대신청. 이제 이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이거 그러면 봐봐요. 채권자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까지는 해줘야 돼. 이제 그러면 근데 나머지는 이제 이해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잡을 거 봐봐요. 채권자 대신청 개념은 잡아야 돼. 등기 신청, 채권자, 등기 실행은 채무자, 이 사람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그럼 신청인과 명인이 일체, 불일체. 실체법상인 권리자와 절차법상인 권리자가 불일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채권자 대신청.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채권자 대신청과 관련돼서 나올 만한 것은 뭘까요?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자, 몇 번을 뭐냐면 5번을 체크해요. 등기 완료 후 등기 필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 왜 등기 필정보는 뭘까요? 이거는 진짜 영수증이거든. 그러니까 왜 작성하지 않죠? 신청인과 명인이 뭐하기 때문에 불일치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번 조심해야 돼요. 채무자가 의무자의 권리자예요. 의무자 그 밑에다 행강편잖아요. 의무자니까 불이익을 받아 안 받아?
불이익을 받죠.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잖아. 그러면 끝에 가서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의무자가 아니라 뭐 해야 돼? 권리자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가 우리 채권자 대위 신청에 뭐예요? 자주 출제되는 분야이냐.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은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그럼 오늘 반드시 잡을 거는 여기 봐봐요. 채권자 대위 신청의 개념은 반드시 잡아야 돼요.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채권자 대위 신청.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그러면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대위 신청 찾았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표시, 동그라미. 표시. 자, 표시. 구분 건물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 표시를 권리로 건쳐놓으면 꼼짝없이 당하겠네요. 그렇죠? 권리라는 것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거든. 그러면 대위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자, 토지 승인 대위 신청. 그 다음에 건물 멸실 등기 대위 신청. 찾았어요? 그리고 건물 멸실 등기 대위 신청. 이거는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건물 멸실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은 몇 개월? 1개월. 1개월 포인트 하나 잡고 이미.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보고 있죠. 건물은 토지에 부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보전 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 토지와 건물 거죠. 건물. 이건 누구 거예요? 알 거죠. 자, 우리나라는 특히 나쁜 습성을 하나 가지고 있어. 어떤 습성일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나라 제일 나쁜 습성이에요. 땅은 다 국민성이 괜찮은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그럼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 좋아야죠. 사촌이 땅을 사는데. 그렇잖아요. 사촌을 땅을 사는데.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건물이 전부 멸실했어요. 무슨 등기 할까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열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받았잖아. 그러면 일단 무슨 등기 해야 돼? 멸실 등기. 신청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렇죠. 안 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멸실 등기를 신청하자 하면 갑이 요 건물에 대해서 멸실 등기를 대신해 줄 수 있어. 그럼 봐봐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건물이 멸실했을 때 1개월 이내에 요 갑이 뭐다? 요 건물에 대해서 대신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신청? 대위 신청. 거지. 자, 건물 멸실의 경우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1월 1일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러면 그 밑에 신탁에 한 대의 신청 찾았어요? 예, 올해 신탁에 한 대의 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그럼 신탁 등기도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한번 봐봐요. 대의 신청은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 네,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5, 6번 확인하고 그러면 구분 건물 표시에서 이 구분 건물 표시는 어디로 빨려 들어갈까요?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빨려 들어가는 지분이고 자, 신탁에 한 대의 신청 찾았어요? 이거는 어디? 올해 신탁 등기가 나올 수 있거든. 신탁 등기. 그러니까 요 4개 지문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57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무슨 신청이 있어요? 대리인한 신청. 그렇죠. 대리인 신청. 자, 그냥, 대리인 신청도 결론적으로 제3자죠.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본인이 있어요. 자, 본인. 상대방이 있어요. 대리인이죠. 여기서 대리인 신청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3자죠. 읽어봐요. 대리건,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 정도는 머릿속에 틀을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보죠. 자, 우리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등기법하고 관련돼서 특히 자주 나오는 게 124조야. 등기법, 민법 124조. 이게 자상이거든, 자상. 자기약상 방대리가 금지되거든. 자, 그러면, 자기가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채무이행에는? 되죠. 채무이행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약상 방대리는 원칙이 금지돼. 그러면 A적으로. 자,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있거나, 그 다음에 채무행위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그럼 봐봐. 이제 봅시다. 이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매수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중간에 대리인이 누가 있죠? 법무사가 있잖아. 법무사. 법무사는 자기가 뭐에 중간에 껴서 자상 다 하고 있잖아. 그럼 만약에 우리 등기법에서 자상이 금지된다면 법무사 제도를 극단적으로 없애자 이 소리가 가거든. 그럼 우리 등기법은 자기약 상방 대리가 가능 불가능 가능 이게 하나 논점이라고 우리 등기법에서. 그러면 거기 대리인 신청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무원 그거 준비해 놔야 돼. 사무원도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사무원도 가능합니다. 그럼 자기약 및 상당들이 찾아서요.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지금 봐봐요. 등기법 나와봐야 몇 문제예요? 12문제. 12문제에서 5 곱해봐요. 기껏해야 60개 지문밖에 안 돼. 60개.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인지해 두시라는 거예요.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 봐봐요. 다음 등 등기제도와 관련된 설명증 옳은 것. 우리나라 등기법은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야 간단한 거. 제3자에 의한 신청. 자, 대리인과 관련돼서 그 정도 우리가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가서 공동신청과 무슨 신청이 있죠? 단독신청, 당사자 신청의 종류 나와 있죠. 시험은 어디에서 나와요? 단독신청. 또 걸치덩어리 하나 나오네. 단독신청. 걸치덩어리거든. 걸치덩어리.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얘가 B한테 집을 팔았다. 매도인이죠. 저 사람 뭐예요? 매수인이죠. 자, 둘이 가야죠. 둘이 가면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둘이를 뭐라 그래? 당사자죠. 자, 당사자가 둘이서 가면 뭐예요? 공동. 그렇죠. 원칙은 뭐예요? 공동이죠. A가 뭐예요? 단독. 그래서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 됩니다. 단독 신청. 그러면 봐봐요. 자, 공동 신청에서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요 사이에서 공동 신청을 하기 전에 권리자 의무자부터 잡아보자고. 작년에 그게 출제됐으니까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요 사람은 매도인. 쓸 필요도 없이. 요 사람은 매수인. 요 사람은 사인이죠. 요 사람은 사인이 되죠. 사인. 요 사람은 권리자의 의무자의 권리자. 요 사람은 의무자. 두 사람을 당사자. 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이게 실체관계예요. 실체관계. 여기에 실체관계. 사인 간의 관계가 실체관계야. 이게 무슨 법이에요? 실체법, 즉 민법이 되죠. 그런데 얘가 등기를 안 해줘. 그럼 뭘까요? 등기를 요구할 수 있죠. 무슨 건? 등기 청구권이에요. 등기 청구권. 자, 사인이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로 왔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관계? 절차관계. 요건 절차법, 등기법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얘가 등기를 안 해줘. 그럼 등기를 요구할 수 있겠죠. 등기, 신청권, 신청권. 수업시에서 11월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100번이 이제 넘었어요. 100번이 아니라 10,000번이 넘었어. 10,000번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 여기는 뭐예요? 등기 신청권이에요.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실체법, 요거는 절차법. 그럼 실체법상 권리자란 등기 청구를 행사하는 자. 그렇잖아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의 행사의 상대방.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권리자의 의무자예요.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 절차법상 권리자는 이익. 그러면 절차법상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 그러면 모조리 다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부상. 그러면 거기 개념 하나 정리해 놨으니까 가보죠. 자,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부상 권리를 잃거나 등기부의 형식상 불이익 줄 쳐놔봐요. 불이익. 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줄 쳐놓고 저 가서 이익. 자, 실체법상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 관점에서 봐요. 행사하는 자.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이에요. 자, 3번의 양자의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봐봐요. 양자의 관계.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해가요. 만약에 등기를 팔면 등기를 안 해가니까 불이익은 누가 받았죠?
애가 받았잖아. 애가. 그러면 등기를 해감으로써 이익을 받는 사람은 요거죠. 그러면 봐봐. 요 사람은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 요 사람은 절차법상 의무자가 되잖아. 그러면 봐봐요. 실체법상으로 본다면 권리자 의무자 관계죠. 그러면 이거 봐요.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그때 X 불지하고 있는 게 채권자 대의신청. 또 하나는 등기 인수 청구권. 그러면 양자의 관계 가볼까요? 자,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 권리자와 절차법상 의무자 권리자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가로 열고 등기 인수 청구권, 가로 열고 채권자 대의 신청. 채권자 대의 신청. 등기를 좀 받아가라. 등기 인수 청구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자 의무자는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칸에 이게 자주 출제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평상시에 열심히 노력을 해놔야 돼요. 저당권이 설정된 잘라봐요. 부동산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잘라봐요. 자, 마지막 칸에 있죠. 마지막 칸하고 있어요.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된 사건 하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사건 둘. 저당권이 말소 사건 3개. 이게 사건 3개가 뭉친 거야. 사건 3개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시키는 대로 가보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놔야 돼요.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 설정을 해놨어요. 여단하면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근데 여기까지가 제1사건이야. 제2사건으로 가보죠. 그럼 A가 C한테 넘겨줬다라는 거야. D한테. 그럼 오세요. 소유권이 이전됐잖아. 그렇죠. 소유권이 이전됐죠. 그러면 이런 불러봐요.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면서 전 소유자. 이 사람은 자 현재 소유자 제3취득자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말소한다고 생각해봐. 말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의무자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도 권리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계약 당사자니까. 이 사람도 그러면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유는 물권자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의무자는 누가 되죠? 저당권자. 그럼 얘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든지 얘하고 공동으로 말소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얘한테 말소 신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현재 소유자의 전 소유자예요. 전소유자 말소는 요거는 채권적 청구권, 채청이야. 이 사람은 물청. 그래서 말소가 들어가서 딱 채청이 하나가 있어. 바로 요게 전소유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자, 등기권리자는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전소유자죠. 제3취득자, 현재 소유자도 가능하다는 거. 그럼 뭐 저당권 설정자, 전소유자 거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요때는 채청 물청, 채청, 현재 소유자는 물청.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 이미 잡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58페이지 저당권이 이정된 후 저당권 말소 찾았어요? 예, 요것도 사건이 몇 개인지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요것도 사건이 3개죠. 자, 봐봐요. 저당권이 설정됐어. 그러고 나서 B가 C한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야. 사건 2개죠. 그러고 나서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사람은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그러면 요 사람이 권리자고 누구한테 의무자? 얘가 의무자죠. 의무자가 누군데? 저당권, 양수인. 근데 요때 말소해달라는 것은 요걸 말소해달라고 그래야지. 요걸 말소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등기와 말소는 부기등기란 무슨 말소? 직급 말소. 그럼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양수인. 자,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 그죠? 그래서 거기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설정자. 그거 조심해 놔야 돼. 그 2개는 진짜 민법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들이고 워낙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잡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한번 봅시다. 전세금 감액 정액, 전세금 감액 동그라미, 전세금 정액 동그라미. 이거는 나중에 상당히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 제일 또 헷갈려요. 전세금 감액 정액 앞에다 묶어놓고 설명을 한번 들어볼래요?
자,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전세금이죠. 전세권 설정할 때는 누가 걸리죠? 얘가 걸리자죠. 얘가 의무자죠. 이건 봐봐요. 저다음 전세권 자가 걸리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죠. 이번에는 봐봐요. 전세권 말소를 한다고 그래봐요.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죠.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뀌어 설정하고 말소할 때 다시 한번 잡아놔야 되겠죠.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1억이 전세금이죠. 정액이 감액이. 자, 정액이죠. 그러면 정액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5천만 원. 5천만 원 정액 등기를 할 때. 그러면 정액 등기는 누가 나중에 누가 불리해요? B가 불리하죠. 여기 조폭이라고 생각해봐. 조폭. 그럼 봐봐요. 조폭이라고 생각하면 5천만 원 언제 정액했냐? 1억 받아가 임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등기를 여부해야 되겠죠. 정액 등기는 권리자. 얘가 의무자. 이번에는 그러면 내린다고 생각해봐요. 감액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감액. 그럼 누가 권리자겠어? 요 사람이 권리자, 요 사람이 의무자. 감액 등기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그 사람은 A거든. 그러면 자, 그러면 읽어볼래요? 그러면 설정과 말소일 때 권리자, 의무자 180도로 뒤바뀌죠. 정액은 뭐하고 같아요? 설정, 감액은 말소. 그러면 정액 밑에다가 감액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에다 말소라고 써요. 자, 정액은 뭐라고 써요? 설정이라고 써. 설정.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감액 등기, 정액 등기 나올 때 권리자, 의무자 따질 때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는 거야.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그러면 정액 감액이 나왔다.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작정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련을 해. 기초재료. 감액은 말소, 정액은 설정. 그러면 감액 밑에다가 뭐예요? 기간 단축이라고 써요. 기간 단축. 기간이 단축될 때 그때도 말소 등기하고 같아. 자, 그러면 연장은 뭐하고 같을까요? 설정 등기하고 같아.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 따질 때 정액은 설정, 단축은 말소, 감액은 말소예요. 감액은 말소, 정액은 설정, 연장은 설정. 나중에 해놓고 감액은 말소, 설정, 정액은 설정 해놓고 어디에다 써먹는지를 몰라. 기억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감액은 말소, 정액은 설정. 그거. 그러니까 권리자 의무자 따질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로서 원칙 뭐예요? 공동. A가 뭐예요? 단독. 근데 A는 단독 신청과 관련된 좀 쉬었다 볼 거고요. 그럼 공동 신청에서 권리자 의무자. 우리가 서류를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은 권리자 의무자를 뭐예요? 못 따지는 거야. 자, 봐봐요. 인감증명. 인감증명은 서류죠. 서류는 누구 거네요? 권리자 거 내는 게 아니라 의무자 거.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봐봐요. 공동이야, 단독이야? 공동 신청이죠. 그러면 등기 필 정보도 그럼 누구 거 제공해줘야 돼? 의무자. 그럼 봐봐요. 상속인 등기 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제공하여야 한다.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죠. 이유는 등기 의무자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서류, 등기 필 정보라든지 인감증명, 이걸 모르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모르는 거예요? 권리자 의무자를 못 따진다라는 겁니다.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 자, 그러면 제가 어울리는지 한번 봐요. 아무 말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어. 매도인의 인감증명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죠. 매도인은 의무자니까. 매수인의 인감증명 어울리지 않죠.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매도인은 의무자고 매수인은 의무자가 되거든. 매수인은 권리자가 되죠. 매도인은 의무자가 되죠. 이번에 그럼 어울리는지 봐봐요. 매도인의 등기 필 정보 맞아요? 맞죠? 그러면 매수인의 등기 필 정보 안 맞죠?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거든. 통상. 자, 그러면 이제 프린터를 한번 봅시다. 프린터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거에서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몇 번을 보냐 하면 거기 3번을 일단 한번 봅시다.
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저 시간에 배웠던 거네요. 이번에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리자, 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만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인 경우 대법원 규칙의 정안을 읽어봐요. 사무원도 출석하여도 된다.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납부해야죠. 공짜가 없어요. 자, 4번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란 등기 명인만으로 신청한다. 맞네요. 등기 명인, 단독, 공동, 단독, 그렇죠. 자, 실체법상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항상 일치한다. 어때? X. 뭐가 있죠? 등기, 인수, 청구권. 대표적으로 그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2번에 가볼까요? 자, 2번 문제.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틀린 것.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등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분용한다. 맞나요? 아까 관공서 촉탁 등기란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 이거 기억나셔야 되고요. 자,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외국인 애자 동그라미 출입국에서 벌써 외출. 그래서 자, 권리 등기원인에 관한 권리소멸 약정, 약정 동그라미 우리 전주에 다 배웠네. 약정 특약은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 제공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연구 보존 장부다. 연구 보존 장부는 6개밖에 없죠. 등기부, 폐쇄 등기부 이런 것들,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그러면 자, 정답은 몇 번? 4번. 그렇죠. 4번. 자, 연구 보존 장부 6개 정도는 한 번에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원부, 그 다음에 도면, 공동담보 목록. 그럼 또 뭐 있을까요? 목록, 매매, 목록. 6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잘라봐요. 행정구역은 저희가 변경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때 행정구역 변경은 그러면 무슨 등기로? 직권. 그렇죠. 정답은 몇 번? 4번. 오케이. 자, 알고 나면 지문들이 참 재미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